고래들은 여전히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검은색 고래 보이시죠?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그리고 1000만 개에서 1억 개 이상을 들고 있는 고래들입니다. 이 고래들 역시나 물량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고 오히려 매도는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찰하고 보셔야 되는 거는 진짜 이걸 폐기를 하냐 여부에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핵심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이 현재 또 이제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정도 조정 하락 정도면 이미 앞서서 보여줬던 이런 앞에 사례들을 봤을 때 바로바로 또 회복해주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걱정은 또 안 하고 있었는데, 자, 문제는 오전 9시 때 하락하고 나서 또 오후에 지금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가 현재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재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지니어스 법안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트위터를 통해서 브레이킹 뉴스라 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정식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얘기들을 해 나갈지,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암호화폐 지니어스 법안 폐기에 대한 부분들이 가짜 뉴스라면, 사실 트럼프 정부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폐기한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 파생시장에서 한 고래가 루머들을 하나에 퍼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적으로 청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이제 긴장을 하고 바로바로 이슈들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대로는 정말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과거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이 기술적인 이런 패턴들을 그려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패턴들이 현재 이더리움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또 강세를 보여주는,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나 현재 추세 라인들을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있고, 이 라인들을 지지해주고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3,900달러가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 구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3,900달러 구간들이 이탈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저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을 71개,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전부 다 들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이 뉴스 현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지만, 어려우시다라 하면 언제든지 저희 구독자방에 올라오는 글들, 저희 구독자분들 다 들어와 계시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하실 수 있게끔 제가 구독자방에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새벽 시간대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이슈가 나와버리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이 이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가짜라면 바로바로 또 회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진짜일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진짜라면 시장에 한번 큰 충격이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구독자방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가 새벽 시간대 계속해서 보고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저도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악재 때문에 저도 지금 들고 있는 것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추천드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최대한 신경 써서 바로바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알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보고 있다가 계속해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 에서 추세 자체가 완전하게 무너졌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하락했던 이유들, 자, 일단은 현재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니어스 법안 자체 폐기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이 퍼지면서 시장에 이제 매물들이 출회하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이게 폐기가 아니다라고 얘기가 하게 된다면 바로바로 또 회복을 해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이후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이렇게 오전에 나왔던 이유 자체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현재 연내 금리 인하 3회에는 거의 이제
거의 이제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한 차례, 9월 달에 이미 했죠. 12월 달에 한 차례. 그래서 총 연내 3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바로 이런 에세이를 통해서 이 연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의 에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들, 이 질문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도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핵심만 줄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에 대한 주된 내용들은요. 자, 현재 보시면 미리 정해진 현재 연내 금리 인하 3회가 거의 정해지다시피 있습니다. 근데 미리 정해진 연속적인 금리 인하 경로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금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금리 인상도 시킬 수 있고 금리 인하를 시킬 수도 있고 금리 동결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 자, 만약에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고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예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준은 뭘 해야 되냐면 이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금리를 동결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고해질 경우에 노동시장이 고용지표 자체가 견고하게 나왔다, 좋게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 물가 자체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금리를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여지를 남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어땠을까요? 연내 금리 인하 3회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연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과 동시에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전부터 하락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연내 3회로 다시 돌아서게 된다면 다시 시장은 상승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게 중요해지게 될까요? 바로 물가와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게 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비농업 고용 지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 결과치 있죠. 어떤 부분들이 많이 올랐다, 어떤 부분이 내렸다, 이런 요소들, 구성 요소들이 쭉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부분 PCE와 겹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게 되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서비스 품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PC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항공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품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겹치게 돼서 PC가 상승하고 내려가고를 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품목이 주된 비중 자체를 높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서 높게 나오게 된다면 PC도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PPI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상치보다 월등히 낮게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서비스 품목 안에서 디클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0.2%가 감소를 했다. 어느 부분에서 수요, 서비스 품목 안에서도 이 0.2%가 감소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PC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거나 혹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뉴스가 진짜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진짜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대응 도와드릴 겁니다. 새벽에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뉴스들 계속 체크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이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뉴스 오늘 처음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사들, 이런 뉴스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구독자방에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C에 대한 결과치를 예상을 했을 때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할 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CPI. 이번 PPI 자체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음 달에 10월 달에 발표하게 될 CPI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예상되는 일자가 15일, 16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나 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물가 쪽에서 안정된 분위기를 보여주게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하락분이 모두 일단은 뉴스를 제외하고 오늘 나왔던 지니어스 보안 폐기에 대한 뉴스를 제외하고 보겠을 때 현재 이더리움을 보고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상 흐름 봤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자, 내려갔다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겠죠. 횡보를 해주다가 이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다시 반등,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긴장끈을 놓지 않고 자, 다다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바뀌는 대로 좀 뉴스 있는 대로 해서 바로바로 공지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결국 대응이라는 게 결국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저도 현금 비중 30% 놔두고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잘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실 수 있게끔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 뉴스 후속 뉴스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게시물을 통해서 안내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서 자, 이 뉴스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도하시기보다는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일 때도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도보다는 일단 관망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들은 구독자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 나오면 바로바로 자,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저희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래들의 흐름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알려드릴 것들은 일단 중요한 부분들을 다 알려드린 것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 고래들 흐름들보다는 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고래 흐름들 그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고래들은 여전히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검은색 고래 보이시죠?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그리고 1000만 개에서 1억 개 이상을 들고 있는 고래들입니다. 이 고래들 역시나 물량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고 오히려 매도는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찰하고 보셔야 되는 거는 진짜 이걸 폐기를 하냐 여부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하락이 나올 수 있고, 하락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